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 it,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시죠. 백범 김구 선생. 백범은 자서전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모두가 앞다퉈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이야기할 때 홀로 문화강국을 꿈꿨던 김구 선생 참 대단하시죠. BTS, 또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는 한국의 대중문화, 그리고 전 세계 미술 팬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단색 화가들,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세계적인 음악가들. 이렇게 문화예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절감하는 요즘,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발 문화예술 공공기관 통폐합의 이슈입니다. 기존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는 졸속이다. 지지와 반대가 무성한 가운데 대구 문화를 이끌어갈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됐고요. 초대 원장도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혜 이슈로드에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예민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우려가 있는지, 또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대구 문화 전반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문화부 기자 소집을 했는데 다들 너무 바쁘셔서 단촐하게 오늘 1대1의 단촐한 자리가 됐어요. 그러네요. 저만 시간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2년에 입사를 해서 올해로 11년 차가 되었고요.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미술 전시랑 문화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행정, 가장 격변의 어려운 시기에 오셨네요. 통폐합 얘기 한번 해볼게요. 통폐합이라는 단어가 좀 왜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자들 외에 또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구 문화의 어떤 기반들이 좀 어떤 기반 그리고 그걸 다루는 기관들이 지금 통폐합되고 변하고 있다. 이거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봐 주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7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때 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공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처음 꺼냈었어요. 그래서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대구콘서트하우스까지 총 6개의 기관이었고요. 네네. 6개의 기관이면은 이게 아주 별도의 기능을,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던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각자 네.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의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던 네. 기관들이었죠. 단순하게 듣기로도 성격이 아예 다른 기관들인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합치겠다. 그렇죠. 저도 시청 출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정 인수위라든가 여기서 관련 기관들을 합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현정 기자님의 어떤 생각이랄까? 굳이 합쳐야 하나? 라는 의문이 먼저 들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왜 만드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기자들은 물론이고 뭐 시민이나 예술가들에게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었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경남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이 뭐 공개 토론을 열기도 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한 번 만들고 나면 다시 없애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 한 번 만들 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구보다는. 그런데 대구에서 문화예술진흥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너무 조용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역 문화예술계가 그 분위기가 사실 설립 때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설립 이후에도 지금 좀 많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죠. 결과적으로는 이래 시간이 흘러와서 이제 다 됐단 말이죠. 통합이 됐고 그 신임 원장도 이제 자리에 계시고 그렇죠. 이제 네.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그 구성원들이 정말 다 이거에 공감을 하고 으쌰으쌰를 하고 있는 건지. 현장의 분위기는 약간 두 반응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감대 형성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실 강한 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런 취재원 분들이나 다른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문화부 기자로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변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좀 양가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이런 지점에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문화계에서 어떤 소위 해전문 인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인물을 내정한다든지 그런 작고 큰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크게 혁신을 통해서 물갈이를 하자 이런 건가요? 좀 쇄신을 하자, 네. 새롭게 태어나자. 고인물에 대해서 조금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좀 탄력을 넣자, 활력을 그렇죠. 넣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이게 반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들, 두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걱정이 좀 가장 클까요? 각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율성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자율성과 어떤 전문성을 지켜가면서 이 장르들을 어떻게 융합해 나갈지, 그게 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대구시에서 이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목표로 내세운 것이 어떤 문화예술 자원과 관광을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글로벌화하겠다. 그리고 어떤 장르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또 새로운 그 시민들이 어떤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 목표에 맞게 장르 간의 융합 방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그 장르들을 융합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홍 시장님이 얘기하는 어떤 재정의 효율성, 이거를 문화계에 들이대면 안 된다. 충분히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예술가들한테 그런 지원이 끊기는 거는 사실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그런 재정 효율성,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또 뭐 예산 절감을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예산 절감만이 이 모든 것이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 더한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 기관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했던 사업들이, 유사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합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 분야가 참 요즘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또 이런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 좀 펼쳐지기를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문화예술 관련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다루는데, 이번 시의회가 좀 비난 아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거수기 의회다, 청부 입법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좀 가슴 아프고요.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또 책임감도 또 통감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각 기관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또 기관 간에 과연 진짜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고용 승계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논의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그런 주문을 통과시키면서도 주문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주문을 남기셨어요? 앞으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네.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계신 직원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분들의 고용 승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또 부당한 해고라든가 이런 것이 네.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당초 이게 목표했던 바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면서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문화관광 발전을 목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보다는 네. 좀 더 의회와 계속 소통을 해달라, 계속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 6개 서로 다른 성질 혹은 기능의 기관에서 하나로 이제 올인원이 된다는 거를 두고 이 역할이 기존만큼 더 제 뜻과 기존의 역할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다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했고 과연 해결 방안이 있나 했는데 뭐 사실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또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동의하시는 또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사실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또 많았던 부분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좀 사실 문화예술 장르가 다 다르다 보니 사실 각자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융합을 통한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저는 해봅니다. 네. 제 생각엔 그래서 의원님들의 또 상임위의 역할이 맞습니다. 정말 너무 중하고 무거운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네. 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미팅을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틀에서만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작은 부분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작은 것들의 결함이 때로는 큰 문제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복이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보고 목소리 내겠다 좀 약속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신다면요. 예. 부담 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부담을 느껴야 되고요. 혹시나 문화예술진흥을 출범하면서 거대 기구가 각 기관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됐을 때 사실 문화예술 장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지금 관계되신 분들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문화예술진흥원은 전체적인 큰 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서로 간의 업무가 그동안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혹시나 너무 막 시가 문화예술 장르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어찌 보면 창작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의회도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과 어느 정도 독립성은 또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6개 기관이 합쳐진 이 새로운 출범한 기관이 운영됨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그 보장은 시의회가 좀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시의회를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또 시민들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저희들에게 제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문제를 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 앞으로 원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정말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좀 고민이 될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에 이 원장직을 맡으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동안 며칠 사이에 이제
8개 산하기관에 업무 현황 보고를 받으러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아, 정말 난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심기를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부딪혀 보면서 제대로 처음 출범하는 진흥원이기 때문에 일단 뭐 통폐합의 목적이나 목표를 일단 같이 구성원들과 함께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책임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 구성원들 그리고 뭐 시민들도 어떤 그런 비전에서 조금 더 한 발짝 깊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6개 이제 기관들이 각자 좀 어떤 뭐 독립성 혹은 자율성을 갖고 기관 역할들을 좀 더 해나갈 수 있을지 기관별로 조금 액션 플랜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2023년뿐 아니라 향후 뭐 10년, 20년 이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출범할 것인지 하는 그런 플랜을 지금 단계에서는 본부장들이 전 선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흥의 원장 단독으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바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서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부장 체제가 갖춰진 다음에 기관별의 그 수행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걸 과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우선 한두 개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미술관 경우 같으면은 이제 미술관의 뭐 권위랄까 위상이라는 거는 하드웨어 쪽에 건물이 뭐 웅장하다든지 부지가 넓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소장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미술관의 이제 위상이 결정되는 셈인데 우리 대구 미술관 경우 같으면은 물론 예산 문제가 있지만 소장품 작품이 이게 연간 30억 정도 예산밖에 되질 않아요. 평균 지난 한 10년간. 그래서 그동안에 소장된 작품만 하더라도 몇 점 되질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러니까 관객도 그만큼 그 위상에 맞춰가지고 전가되는데 그게 또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이 스위스 바젤 경우 같으면 한 18만 정도 인구입니다. 산악지방까지 합치면 조금 많지만 그런 소규모 소도시에서 55년 전에 이미 우리 지역의 미술관에도 명화를 넣자. 그래서 피카소 그림을 사자 안 사자 하는 이제 시민 투표를 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도시에 예산도 없는데 무슨 피카소 그림을 미술관에 사느냐 반대 여론도 많았죠. 그러다가 투표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54%가 찬성이 됐어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 사놓고 없는 재정에 그런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그게 50년 지나오면서 세계적인 아트피아가 됐거든요. 그 성과가 이제 연간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또 도시에 40개 박물관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작은 피카소 그림을 하나 사는다 하는 그런 작은 동기가 도시 전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문화도시로서 위상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광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부차적인 효과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대구도 그러면 250만 시민인데 18만 도시 시민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200만 문화도시 시민이 못할 건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런 캠페인을 진흥원 같은 이런 신설된 하나의 문화 조직에서 선도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한 얘기 될지 모르지만 250만 중 다 참여는 어렵다고 봤을 때 20%만 동참하도록 캠페인이 이루어진다면 50만 명의 대구 시민이 1년에 소주 2병만 안 마시면 10,000원이거든요. 네. 1년에 소주 2병을 참고 국제보상운동에 금년운동 했듯이 제2의 국제보상운동처럼 예술 사랑운동을 한번 벌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술관 하나를 제대로 도시를 먹여 살릴 정도의 큰 위상이 있는 대구에 가면 명화 20점을 볼 수 있다 했을 때 관광재단과 유치되면 서로 유기적인 융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도 그냥 시의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천수답 같은 그런 경영보다는 네.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문화 도시로 만드는 데서 역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제2의 국제보상운동 같은 예술 사랑운동을 벌려서 미술관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축제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억씩 집어였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년의 장기적인 문화 투자 같은 쪽으로 그런 캠페인을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진흥원이 해야 할 어떤 프로젝트 중에 괜찮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재정 건전성 부분을 대구시가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 이 재정 건전성에 잣대를 내는 거에 대한 사실 구성원들, 이 기관 구성원들 불안감이 있을 거거든요. 네, 사실 시 전체의 어떤 재정 건전화는 필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시민 이익과도 직결되고 또 도시 지향해가 갈 방향은 맞는데 네.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관광공사다 또는 뭐 주택공사다 도로공사다 뭐 이런 쪽에 수익 구조가 중심이 되는 기관 단체들이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코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우선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쪽에 나오는 재정의 이익을 이쪽에는 풀어주는 쪽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수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문화 창출시키기 위한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또는 인프라의 확장 그런 투자가 돼줘야만 문화예술이 꽃피고 거기에 종사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문화예술 행정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예술 쪽에는 예산 건전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절약을 너무 다른 공사나 이런 것처럼 같은 레벨에 놓고 판단해서 줄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뭐 의회라든지 또 시청 쪽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설득 또 소통을 통해서 네.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싸워서라도 이 조직이 제대로 정착되고 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의회하고도 소통 잘하고 친해지고 이래가 설득이 잘 되게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겠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존재 이유는 뭐다?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처럼 분산 경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1,2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흥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존재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조직 통합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동네 예를 들자면은 도로에 골목에 보면 전선 묻는다고 일단 파헤치고 나서 아스팔트 깔고 나면 그다음에 수도관 묻는다고 또 다른 기관에 와서 또 파버리고 또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와서 또 파버리고 이게 동시에 시공 날짜를 3개 기관에서 협의가 됐다면 한 번만에 판 다음에 3개를 공사를 끝내고 한 번 덮으면 끝난다. 이게 이제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국악단이 협연이 필요하다. 그럼 국악단의 기획 단계에서 국악단이 언제 어느 날 어디서 축제를 할 예정이니까 너가 출연할 계획을 잡아달라. 그럼 우리 공연 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때 딴 데 공연하기로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혼선이 오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흥원이 하나 어차피 통합되어 놓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런 기능은 통합이 돼야만 가능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왜 만들어서 하는 데 대한 의아심이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원장님의 앞으로 또 역할이 오늘 존재 이유를 또 계속 증명해 주시는 역할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에게 익명으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 그리고 진흥원에 좀 바라는 점 이런 메시지들을 좀 받아와 봤어요. 네. 그래서 그중에 일부분을 같이 좀 읽어보고 원장님 말 코멘트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게긴 한데 나한테는 머리 아프는 게. 조금 그쵸. 약간 긴장되시죠?
진흥 원장님께라고 시작되는 예. 쪽지가 있어요.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통합은 대의를 위한 것이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일하는 조직의 발전과 혁신은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마음의 상처를 세심하게 살펴주는 진흥 원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도 약간 편지 수준인데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은 한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자 타 지역인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는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대구 예술계의 문화수장이신 원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출신의 직원들은 각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에 있어서 부당한 점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제 분들은 진짜 똑같이 열심히 해요. 똑같이 작업하면서 처우나 뭐 연봉에 대한 게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용역업체 생산성 본부 쪽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 놓은 상태예요. 가장 합리적인 다른 모든 공기관, 기업체 또는 이런 뭐 공익, 뭐 문화시설 이런 쪽에 있는 모든 전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봉과 또 그 호봉의 계산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를 진단해서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대로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뭐 계속 우리는 이래야 되느냐 그런 절망감에 안 빠지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거는 믿어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노력은 할 겁니다. 네, 마지막 포스트잇인데요. 시너지가 되어야지 마이너스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 적어주셨어요. 네, 그렇죠. 원장님께서 이 작성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신다면요. 당연히 시너지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새로 통합하고 만들고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왔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우선대가 돼줘야 목표 달성이 되는 겁니다. 존립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통합된 효과가 안 생긴다면은 이 조직은 통합할 이유도 없었고 해소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지 왜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가 나오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 공동의 목표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가 열심히 같이 시너지를 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심정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문화도시 대구의 명성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요, 근현대 미술의 성지였고 근현대 음악의 보고였으며 근현대 문학의 마당 깊은 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뿌리 깊은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깊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대구가 지켜온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로 선임될 기관장들께서는 깊은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선의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그래야 지금의 이 과정들이 암흑기로 들어가는 터널이 아니라 좋은 시도였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